아, 병원에 있다가 나오고 바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게 물골이 말이 아니네요. 어,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불매운동 관련해서. 그래서 이 좌파 쪽에서는 좌파 스피커분들은 거의 대한민국 뭐 만세, 대한민국이 막 잘하고 있다, 뭐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뭐 이게 바로 국민의 뭐 의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파 쪽에서는 이런 어리석은 그 뭐야 중구 정치, 뭐 대깨문, 뭐 이게 한국에 도움이 될 것 같냐라고 하면서 결론이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라로 가더라고요. 어, 이게 근데 그 와중에 좌판대도 그래도 뭐랄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절대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인 분은 딱 그 유죄 정도. 나머지 제가 모든 그 스피커들을 다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그냥 확인한 바로는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도 근데 약간 유제이라 그 님하고 그분하고 생각이 조금 비슷해요. 뭐냐면 뭐 우리가 뭐 친일을 하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불매운동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불매운동은 약간 이런 거죠. 이제 한국인이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일본한테 보여주고, 네, 일본이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로 접근을 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불매운동은. 다만 어, 일본이 그러니까 양쪽에서 말하는 것 중에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만 좀 짚고 싶어요. 일단 불매운동이 그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일본하고 한국이 지금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엄밀히 말해서 경제적인 연결을 고리를 끊으면 끊을수록 단절을 하면 할수록 세계 경제에서는 불리해지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 불매운동을 하고 일본도 거기에 맞불 넣어가지고 서로 경제 완전 단절시키고 그렇게 되면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죠. 어차피 잃을 게 없어지니까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서로 거래를 하던 게 끊어버리니까 상대에게서 어떤 것을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손해가 보는 것도 있어요. 인간이랑 똑같아요. 인간이 어, 개인이 의식주를 다 해결하는 것보다 서로 힘을 합쳐서 한 사람이 특성화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건축의 전문가가 되고 어떤 사람이 농업의 전문가가 되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더 효율이 나오는 거는 당연해요. 국가 간에도 그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불매운동이나 뭐 일본의 그 규제나 이런 게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양국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거긴 해요. 그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사태가 벌어진 게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뭐냐 이 외교를 되게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꼴이 났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 좀 웃긴 얘기죠. 어떤 안건 하나 가지고 대통령을 뭐 탄핵시켜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저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절차적인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서 자기 멋대로 일을 진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면 탄핵까지 가는 거는 당연히 무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거 있고 못한 거 있는데, 잘한 거 있고 못한 거 있는 정도로 탄핵을 시킬 정도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어야지. 그리고 그 정도면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박근혜 때가 좋았다 이런 표현 쓰는 것도 웃긴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잘한 거 있고 못한 거 있고, 근데 솔직히 그런 평가를 하죠. 제일 문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게 아니라 최순실 잘한 것조차도 최순실이 잘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건 인정을 해야지. 그래서 저는 우파 쪽에서는
그래, 니들 말대로 뭐 일본이 뭐 일본으로 인해서 뭐 서로 이런 게 장기적으로 되고 불매운동이 되고 이런 게 한국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 네, 이것까지는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맞는 말이에요. 세계 경제에서 경제적으로 연결을 끊는다는 건 단절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단절하는 국가들이 더 불리해지는 거예요. 단절을 하는 만큼, 왜냐면 다른 국가의 의존도가 높아지잖아요. 일본에 대한 의존도 높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 높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 높은 거 맞아요. 근데 일본에 대한 의존, 일본하고까지도 끊어버리면 미국,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준에서 이득인가 손해인가 따지면은 손해예요. 다만 이제 한국이 더 손해냐 일본이 더 손해냐인 거에서는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국가의 이익이라는 기준으로 따지면 생각해보세요. 한국인이 습성이 이상한 습성이 있다고. 우리가 마이너스 3, 우리가 3의 피해를 입어서 일본에게 10의 피해를 주면 우리가 이득을 본 거예요. 우리가 10의 피해를 입고 일본에게 3의 피해를 줬다면 그건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손해예요. 근데 우리가 3의 피해를 받고 일본이 10의 피해를 봤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이게 죄수 딜레마랑 게임이 이런 쪽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플러스 3씩 얻다가 일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일본이 먼저 배신 때렸죠. 그래서 마이너스, 우리에게 마이너스 5 주고 자기들이 플러스 5를 가져간 거예요. 선빵을 때렸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한국도 어라 이거 봐라 하고서 지금 서로 싸우는 모드로 들어가는 순간 서로 마이너스 3씩 되는데, 엄밀히 말해서 이게 조건이 서로 비등하게 마이너스 3이 되는 게 아니죠. 현실에서는. 게임 이론에서는 이론적으로 협력했을 때 서로 플러스 3, 한쪽이 배신했을 때 플러스 5, 배신 당한 쪽이 마이너스 5, 서로 배신을 하면은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의 경제나 현실에서의 외교는 정확하게 비등하게 마이너스를 당하지 않아요. 한쪽이 더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피해를 적지 않게 입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한국도 입고 있지만 한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관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본이 굉장히, 특히 지역 경제는 관광으로 의존하는 게 굉장히 컸는데 지금 그게 싸그리 박살이 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잖아요. 근데 제가 따지고 싶은 거는, 그래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 안 밀린다니까요. 할만해요. 할만한데 일본을 쓰러뜨렸다고 해서 우리 국가적인 이익이 되느냐? 일본이 강해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득은 안 돼요. 근데 이 말이 곧 일본이 전부 다 잘했으니까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되고 일본한테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불매 운동은 할 수 있는 게 맞는데, 불매 운동을 한다고 해도 제가 걱정되는 건 영원히 일본은 개새끼들이니까 일본 애들을 다 박살내야 된다 이쪽으로 가는 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게임 이론처럼, 게임 이론에서 가장 좋은 그 전략으로 세우는 게 팀포텟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상대가 우리를 때렸으면 우리도 응징을 해요. 그 대신에 상대가 다시 화해 모드로 들어오면 우리도 화해 모드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화해 모드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전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일본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좀 심하게 한 것 같고, 우리가 사죄를 다시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 야스쿠니 신사 대신에 정말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만 챙기는, 전범자들 다 제외시키고 그렇게 하는 신사나 아니면 호국원 같은 거를 따로 만들겠다. 사실 이 정도 조건만 일본이 가져온다면 한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응대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만약 그런 식으로 전환되는 일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일본이 그 정도 선에서 다 한 발짝 물러났을 때 한국도 한 발짝 물러나서 그때 손을 잡고서 서로 협력 모드로 들어가는 건데, 이대로 계속 엑셀 밟잖아요. 일본도 한국도 그 기회를 잃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득을 보는 거는, 이거는 손익이 아니죠.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고, 만약에 한국이랑 일본을 싫어하는 나라나 세력이 있다고 하면 걔네들한테는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세계 경제, 그리고 세계화 사회 100몇 개도 넘어가는 국가들 간에서는요, 어떤 나라가 이기고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게임처럼 어떤 시점까지 막 달려가지고 누가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그냥 계속 가는 거라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보다 남이 못 산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는 기본적으로 상대주의가 너무 세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잘 살고 있으면 우리가 이긴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 우리도 손해 봤지만 일본이 더 손해를 봤으면 이번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 거야,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종합적으로 우리한테 이득이 되고 그런 걸 찾아야지, 우리가 손해 좀 본 다음 봐서 상대를 좆되게 만든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거라고? 그게 우리한테 이득이라고? 전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파에 동의하는 건 일본이랑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우리한테 이득은 안 된다, 이거엔 동의해. 이거엔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곧 문재인은 뭐 탄핵을 당해야 되고 떨어 나가야 되고 뭐 더불어민주당이 다 못했고, 그리고 대깨문 새끼들은 미쳤고 뭐 한국은 뭐 미쳐 돌아가고 있고, 그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저는 불매운동 뭐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일본이 지금 어그로를 끌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유 기분 나쁜데 나도 반응해야지, 한국인이 어떤 인종인지 한번 보여주겠다, 이러는 사람들의 심정 이해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합리적인 선에서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러는 거고, 네가 만약에 사과를 하면 나도 너희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있다, 이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일본을 끝장낼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건지, 이걸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인이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했지만 한국인이 먼저다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인만 챙기면 된다라는 것도 이해를 못 하겠고, 진짜 한국인을 챙긴다가 뭔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그분들이 생각하는 사람 한 명 한 명 위에 국가가 있는 거잖아요. 국가가 사람이 있고 국가가 있는 거지, 국가가 있고 사람이 있고는 그건 전체주의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한국은 우파는 국가주의로 매몰돼 있고 좌파는 민족주의로 매몰이 돼 있다 보니까 둘 다 전체주의적 성향은 똑같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좌파는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뭐 재벌 챙기고 뭐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 이거 신경 쓰는 건 똑같고, 분배책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잖아요, 더불어민주당도.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의미에서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도 우파라고. 그래서 한국은 우파판이고. 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지금 사태가 우파는 논리적인 것 같지만은 그 논리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논리만을 이용해서 결론을 이상하게 내고요. 좌파는 논리가 없이 선동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만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좌우가 다 맛이 가 있어요. 정상이 아니야. 지금 정상이면요, 만약에 정상이라면 그래, 불매 운동은 사람마다 개인의 자유고 민중이 하는 거니까 그건 뭐 동의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게 일어나고 있는 거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막 유도를 하고 있고, 그래 유도할 수도 있죠. 유도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전면적으로 대통령을 뭐 내려야 되니, 뭐 더불어민주당이 해산돼야 되니,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시는 건 좀 과한 것 같고요. 반대로 좌파에서도 일본에 대한 스탠스가 일본을 다 물리쳐야 된다, 외구 놈들, 외적 놈들을 퇴치해야 된다, 이런 스탠스는 아니고요. 일본이 국가적으로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사죄하고 반성하고, 그러나 일본 국민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일본 놈들은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안 된다. 지금 근데 진행되는 상황 보면은 이게 점차 강화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국은 그래도 일본 국민 하나하나에게 막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점차 강화되잖아요. 일본 놈들 보면은 다 때려잡아야 된다, 여기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요. 전 그게 전 그래서 그 부분이 우파가 빨갱이 새끼들 다
된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거랑 좌파가 친일파 새끼들 외놈들 다 토벌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거랑 근본적으로 뭔 차이가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그런 길은 아니에요. 그런 길은 아니고, 그래서 진짜 좋겠는 건, 제가 원하는 건, 불매운동을 할 때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뭐 일본에 놀러가 있는 그런 한국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러지 않고 난 내가 불매운동에 참여를 하고 싶다. 이것도 그대로 놔두고 그래도 나는 일본에서 뭐 놀고 싶다. 이것도 그대로 놔두는데 전체적인 그 상황을 오픈하고서 이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저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한국이다 라는 색채와 동시에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일본인한테는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 놀러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뭐 그런 질문을 들으면. 그래서 우리는 뭐 다 오케이긴 한데 이런 기류가 생기고 있다. 이런 걸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런 거를 일본한테 더 보여주고 한국이 얼마나 그런 게 잘 돼 있는 나라인지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 이런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는 대화 설명이 필요해요. 서로에게 혐오와 전투적인 마인드 이런 게 아니라 대화가 필요하고요. 협력이 필요하고요.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나 라는 걸 일본 사람들도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야 되고요. 한국인들도 일본 우익이 왜 그러니까 일본 우익하고 싸우고 싶으면 일본 우익이 왜 저렇게 힘을 키웠나? 키울 수 있었나? 어떻게 혐한 서적이 일본 그 도서관 같은데 저렇게 퍼질 수 있었나? 라는 것과 어떻게 하면 그걸 해소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기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본 내부에서 정상적인 민주적인 그런 당을 만들고 일본에도 민주주의가 정착이 될 수 있을지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왜 여기서 민주주의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이거 영상 끝내고 바로 올려야겠네요.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 그러니까 정부가 저렇게 난리를 부릴 수 있는 거예요. 한국도 독재 시절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 한국 근데 일본은 한국보다 더 오래된 독재도 아니야 이거는. 봉건 연합 영주제에 더 가까워요. 거기에 민주주의 스킨을 씌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더 독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시민 의식이 그때에서 멈춰 있으니까. 봉건제 사회에서 그대로 멈춰 있으니까. 그거를 깨우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핀트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좌파나 우파나. 그래서 너무 일본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이제 그 자기 스스로 내부적으로 피해의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일본을 잡아먹을 뜻이 나오는 것도 있는 반면 일본한테 기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 제가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일본에 대해서 제가 고평가하는 거랑 저평가하는 거 그리고 그거와 연결돼서 그래서 한국이 어떤 자세로 대응하면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잠깐 다른 영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 말하는 거는 결국은 우파가 말하는 논리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뭐 대통령이 뭐 다 잘못했다 이건 납득하기 좀 힘들다라는 것과 좌파에서 하는 그런 불매운동이 일본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사죄를 안 했다 이런 거 민족주의적인 거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과해지면 그것도 국가에 대해서 큰 이득은 되지 않으니 적당히 조절하면서 사태를 좀 넓게 좀 크게 좀 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 정권만 잡는다고 해서 오케이가 아니라 국가에 진짜 이득이 되는 게 뭔지를 생각하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도 지금 애매하다니까요. 제가 다른 영상 찍었잖아요.
명분도 애매한데 그 애매한 명분 가지고 이만큼 몰아붙이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로 우파도 좌파도 좀 서로의 얘기를 좀 들으라니까. 한쪽 말만 한쪽 말만 질리면은 그게 독재주의고 그게 전체주의지 뭐 전체주의 독재주의가 따로 있어 독재 국가가 따로 있어요? 안타깝습니다.